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고급 호텔 한정식룸. 하얀 식탁보 위로 갈색 국물이 번지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국물의 절반은 여자 종업원의 유니폼 위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룸 안에서 비웃음이 섞인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서비스가 이게 뭐야, 호텔 식당에서 말이야.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여기는. 저 여자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다들 작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천천히 냅킨을 들었다. 그때였다. 무릎 꿇어.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멈췄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웬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를 향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아니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룸 안에는 순간 놀라움의 정적이 흘렀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막고난. 여자의 이름은 김지안, 52살이다. 이 호텔 한정식당에서 일한 지는 3년째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냥 여기요라고 불렀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항상 같은 일을 반복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실수는 거의 없었다. 항상 근면하고 일도 잘했으며 경우가 밝아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다. 책임감도 뛰어났으며 특히나 말이 많지 않고 조용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조용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원래 그녀의 성격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남편이 죽은 건 5년 전이었다. 오래된 병이었으나 정작 투병 생활은 길진 않았다. 그 혼자 오랫동안 병을 숨기면서 키워왔던 것이었다. 남편은 로봇 기술을 연구하던 과학자 겸 개발자였다. 대기업에서 퇴사해 친구와 같이 회사를 창업했고 지분도 절반 갖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늘 돈이 없었다. 개발 기간은 길어지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의 유지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은 늘어만 갔고 결국 그들은 사는 집도 팔고 월세집에서 살았다. 그러다 남편은 쓰러졌고 그때부터 지안의 남편 간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그는 미안해하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빈손으로 당신을 남겨놓았네. 지아는 울지 않았다. 속으로 그 말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저 떠나는 남편의 손만 잡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아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일을 더 구해야 했다. 이제야말로 그녀가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막제회.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단체 예약들이 들어왔다. 지아는 별 생각 없이 리스트를 체크하다가 눈에 익은 한 단어를 발견했다. 하는여고 26기 동창회 모임. 지안이 나온 학교이고 기수도 같았다. 지안은 이곳에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다. 그러다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바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었다. 지아는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팀장님에게 담당 룸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일로 부탁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설마 이 나이에 날 알아보는 애가 있겠어. 고개 숙이고 조용히 하면 모를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그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룸문을 열고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자가 지안의 얼굴을 보자 일어나서 다가왔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안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제일 까는 문제 학생이었다. 늘 지안과 비교당하며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아이였다. 이름은 민서영. 하는여고 최고 모범생 김지안과 최고 문제아 민서영. 서영은 지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고 졸업 후 취업을 했으나 당연히 적응하지 못했고 알바를 전전하다 사채 사무실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불법적인 사채로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건축일과 부동산에 손을 대 큰 돈을 벌었다. 소위 말하는 졸부였다. 그러나 서영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과시하고 다녔고 사치스런 생활을 서슴지 않았다. 서영은 웃음을 멈추고 지안에게 말했다. 어머, 너 지안이 아니니? 너 여기서 일해? 아니 왜? 너같이 공부 잘하던 내가 왜? 내 남편 무슨 회사 사장이라며? 망했어? 지안은 고개를 숙였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영은 같이 온 일행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얘 몰라? 얘 김지안이잖아. 그 맨날 1등 밥 먹듯이 하던 애. 야, 이런 일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구나. 민서영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던 지안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날 이후였다. 서영과 그 무리는 지안이 일하는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지안이 담당하는 룸만 특정해서 예약을 했다. 간혹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 김지안이란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대놓고 요구했다. 그러고선 온갖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 간이 너무 세다. 접시가 미지근하다. 지안은 그때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며 괴롭혔지만 지안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런 일로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식당을 찾은 서영은 지배인을 큰 소리로 불렀다. 잠깐 테이블에 올려둔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저 종업원뿐이라며 지안을 지목했다. 다른 일행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모두 지안의 동창생들이었다. 지안은 이들이 나에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본인이 학교 때 이들에게 나쁜 짓을 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단지 이들은 민서영의 조종 아래 움직일 뿐이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까지 갈 뻔한 일이 지안이 변상하는 선에서 끝냈다. 그동안 안 쓰고 아껴가며 모았던 통장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친한 동료가 물었다. 언니 왜 그렇게까지 참아요? 언니가 안 가져간 게 당연하잖아요. 지안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세상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집에 돌아오면서 지안은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했다. 더 이상 서영 일당의 괴롭힘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남편과 같이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의 친구였다. 장례식 이후 연락은 처음이었다. 산막 함정과 진실. 며칠 뒤 서영이 또다시 예약했다. 일당들을 끌고 온 서영이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오늘은 사과하려고 왔어. 그 귀걸이 말이야. 내 가방 안에 있더라고. 내가 깜빡했지 뭐야. 내가 요즘 남편 일도 좀 도와주다 보니 정신이 간혹 왔다 갔다 해. 미안해, 지안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다 이해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변상해준 돈은 내가 오늘 현금을 못 찾아왔는데 말일 날 꼭 보내줄게, 알겠지? 지아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누명을 벗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벌어졌다. 식사가 시작되고 지안이 국을 내오는 순간 서영의 팔이 미묘하게 지안 쪽으로 움직이면서 지안의 팔을 건드렸다. 그릇이 기울어지면서 국물이 서영에게 쏟아져 버렸다. 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뜨거워.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이게 미쳤나 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고 서영은 휴지로 옷을 닦으려던 지안을 밀쳐냈다. 내가 오늘은 정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무릎 꿇어. 지아는 잠시 서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천천히 내려갔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다. 여기저기서 키득대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총지배인이었다. 그의 눈이 지안을 향했다. 그리고 거의 뛰듯 다가왔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순간 정막이 흘렀다. 총지배인은 직원에게 말했다. 여기 이 방 CCTV 전부 가져오세요. 그동안의 영상이 재생됐다. 서영의 팔이 일부러 그릇을 건드리는 장면. 귀걸이를 가방에 몰래 넣는 장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총지배인은 경찰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우린 동창 사이예요. 지안이가 다 용서했다고요. 그렇지, 지안아? 총지배인은 서영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지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안은 담담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총지배인은 사람들에게 짧게 이야기했다. 여기 이분은 이 호텔 최대 주주이시자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영은 놀래서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렸다. 사막 반전. 반전은 지안이 귀걸이 값을 물어주고 괴로워하던 날에 시작되었다. 이날 지안은 남편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의 친구는 계속해서 회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동안의 로봇 개발 연구를 완성하였다. 사실 그 연구는 지안의 남편이 대부분을 진행했던 것이었고 마지막 몇 가지 형식적인 단계만 남아있던 상태였다. 특허가 등록됐고 박람회에 이 기술을 출품했다. 그 기술은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지그룹이 최고의 금액으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기업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지분은 그대로 지안에게 상속되어 있었다. 회사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지분이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자산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회사가 삼지그룹의 인수가 되자 지안의 본래 지분이 고스란히 삼지그룹의 지분으로 바뀌었다. 지안은 삼지그룹의 오너일가를 제외하고선 거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회사의 인수계약이 체결될 때 지안은 단순히 주주로만 남아있길 바라지 않았다. 정당하게 계열사 몇 개를 맡아서 운영하길 원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안이 일하던 식당이 속해 있던 호텔은
삼지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 하나였다. 지아는 이 호텔을 포함해 몇 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호텔은 회장으로 취임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아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했다. 그리고 그 전과 다름없이 그 식당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 본인이 회장인 호텔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계속. 지아는 나름 생각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더 좋은 호텔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 쓰레기만도 못한 민서영 일당이 또 들이닥친 것이었다. 한편 뒤늦게 호텔의 새 회장의 인적사항을 그룹 비서실을 통해 알게 된 총지배인은 그 사람이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인 52세 여성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고선 곧 바로 사건의 그름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들어와 보니 새 회장님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총지배인은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민서영 일당을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나름 주요 고객이었지만 호텔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제서야 지아는 그동안의 일을 총지배인과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동료들은 환호성을 올렸고 총지배인 또한 현명한 분을 모시게 되어 내심 기뻐했다. 육막 거울 치료. 몇 주 뒤 지아는 계열사 중 하나인 건설개발회사 임원실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최근 새로운 리조트 개발을 위한 입찰이 있었던 회사였다. 그 서류에서 서영의 남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 안 좋은 평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아는 기획실을 통해 그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불법 하청, 임금 착취, 회계 조작, 불량 자재, 뇌물 공여 등등 끝이 없었다. 우선 사내 관계자들을 불러 모두 징계 처리하였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했다는 사실은 참기 어려웠다. 그 회사에서 일한 하청 직원들의 고통과 울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지아는 곧바로 해결에 나섰다. 입찰에 탈락시키고 기존의 거래도 즉시 중단됐다. 불법인 사항에 대해선 당국에 고발했다. 거래가 끊기자 서영 남편의 회사는 빠르게 흔들렸다. 자금이 끊기고 고발장이 줄지어 접수됐다. 부도 직전의 단계에 몰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민서영의 일당들. 그때 지안 앞에서 비웃으며 조롱하던 그 동창들. 민서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힘없는 사람 하나쯤은 그저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 그들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 약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인간들. 민서영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남편들은 전부 민서영 남편 회사의 하청 또는 하청의 하청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던 사람들로 민서영의 남편이 무너지니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호텔 그때 룸이 문이 열렸다. 그 안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서영과 그 일당들이었다. 지아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아니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아는 잠시 바라봤다. 아무 감정 없이 말을 시작했다. 넌 사과를 나에게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난 너희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 사과는 너희가 괴롭히고 피해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분명 이 고비가 넘어가면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해. 그리고 지아는 말을 이었다. 내가 무너지고 힘들 때 너희는 왜 그랬니?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을 했니? 너희는 그저 재미 삼아서 그랬잖아. 날 괴롭히는 게 그리 재미있었니? 적당할 때 멈췄어야지.
그러고선 돌아섰다. 지안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일주일 후 서영의 남편과 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에필로그. 지안은 회사를 잘 운영했다. 회사 내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개선해 나갔다. 회사는 튼실한 기업들이 되었고 새로운 호텔과 리조트들을 짓기 시작했다. 모든 거래처와 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대우했다. 한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위해 그들만의 식당 코너를 만들어 주었다. 재단을 만들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가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일어 설 수 있게 도와줄. 한편 민서영의 남편은 온갖 범죄가 줄줄이 드러나 징역형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민서영 또한 그 범죄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지영의 일당들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망한 후였다. 그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곁엔 도움을 줄 사람 하나 남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도 있다. 타인의 빛을 끈다고 해서 내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은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걸 믿으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회를 꿈꿔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